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홈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박애자 19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먼저 네. 여기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인사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저도 바쁘게 살았고 또 그동안 저기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이세요. 네.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를 이끄시나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근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어떻게 네. 지내셨는가? 거의 한 3년 반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간 것은 3년쯤 됐고요. 예. 이제 우리 그 김성환 사회께서 실제로 지금 이름을 외우기가 굉장히 길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 예.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아마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육도 하고 학술도 학술도 하고 하고. 정보부도 하고. 예.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우리 초중등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 제공을 하느라고 사실은 저희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들었어요. 네. 사실 저희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그 학교 아이들이 이제 오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차질이 있었다. 방송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제 생각하니까 네. 그 원장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네네. 이제 EBS에서 맡고 네. 있고요. 예, 저희는 예. 초중등을 이제 맡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IT 강국인데 네네. 뭐 동시 접속 300만 명 사실 세계적으로 의례가 없는 수치거든요. 300만 명이 동시에 딱 하고 누르는 뭐 월드컵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시스템을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기록을 갱신했죠. 또 말도 못하게 예. 그냥 그런 바쁜 시간을 한 3년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아니 근데다가 또 코로나가 대구가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심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기관들은 그 8년 전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네. 대구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저희 의원을 비롯해서 교육기관들이 4곳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에 이제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네. 첫 여성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으로서도 정치도 해보시고 지금은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교육행정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를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장님을 교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네. 예. 이제 국회에 4년간 예. 있을 때도 교육 상임위를 내내 했어요. 그렇죠. 다른 예. 상임위를 옮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 국가 정책 수립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였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밀어붙였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때문에 서울시청 앞에서 100일간 그거 천막 했어요. 예. 그래 이제 국가 정책을 이제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17개 교육청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초등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까지 모든 업무를 지원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교육이 멈춥니다. 그런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과 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일선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 혼선이 왔었어요 초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보다도 더 컴퓨터를 더 잘 만질 수 있느냐 막 이런 그 의심도 지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시점에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런 네. 모든 것들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아니면 일선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다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제 매일 아침 제가 예. 그 8시 반부터 이제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17개 교육청 어디가 문제가 있나, 어디가 지금 몇 명 동시 접속했어, 뭐 이런 상황들을 네. 전부 공유를 하지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육청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지원이 나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는 그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등교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때는 저희 정말 눈에 핏발 쓰죠. 그 우리 그 실무자들은 보통 이제 9시에 그날의 수업을 그 클로즈를 했는데 이제 워킹맘들 이제 분들께서는 9시면 퇴근해서 그때서 우리 애들 봐줘야 된다. 그런데 9시에 그 닫으면 되냐. 그래 이제 그 항의 저희가 밀려나서 12시에 이제 클로즈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직원들은 12시에 클로즈를 하면 그날을 꼬박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날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직원들도 유례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 저희가 오죽하면 전화기를 그 녹음되는 것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그 학부모님들 항의나 이게 이제 도를 지나칠 때가 그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간 문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 저희도 뭐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5분짜리 이제 네. 그 컨텐츠로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수업이야 라고 했지만 많은 교육학자들은 5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분 컨텐츠로 만들었던 거고 이제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교실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을 전부 보면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예, 이제 그렇게 바꿨죠.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저희도 예, 어마어마한 진전을 많은 하고 있는 일을 겁니다. 하셨네요. 네. 원장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한 그런 것도 역력하게 이제 들리고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의료 종사자들도 많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이 교육적 그 종사자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불만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듣기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이 많은 교육 종사자들을 잘 리드를 해서 정말 이걸 꼭 우리가 이뤄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직원들을 다 이렇게 보도방 안으면서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진짜 현장에서요. 그 예. 한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정말 그때는 우리가 멈칫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그 중단에 빠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의 그 중단에 빠졌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0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원격으로 남아 교육의 중단을 그 막을 수 있었고 또 이제 그때 그 경험이 어려웠지만 그 데이터가 2년 동안 축적되어 데이터가 우리 교육을 저는 이제 앞으로 진짜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좋은 그 위기가 기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 우리 직원들도 각종 뭐 언론 매체가 이제 그렇죠. 매일 아침 뭐 원격 오늘 몇 명 뭐 어떻게 이래서 정말 그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비를 거치면서 다들 더 든든해졌고 또 교육에 대한 뭐 그 사명감. 요즘 이제 저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컨텐츠의 힘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BTS라든가 또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데서 이제 대한민국 컨텐츠. 그래서 우리 교육 컨텐츠를 좀 세계로 내보내자.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만난 그러니까 세계 그 교육부 장관들 저희 원회를 오세요. 한국에로 오면 왜? 대한민국 교육을 배우고 싶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을 많이 그 비판하죠. 근데 개도국의 그 교육부 장관들은
우리가 빈곤을 극복하고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의 덕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예. 대한민국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좀 세계를 상대로 좀 장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도 그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 종사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예, 저희 CNB 방송을 통해서 네. 그분들도 사실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그거 다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마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상당히 네.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 녹아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작년에 처음 이제 애고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10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그 와중 속에서도 만들어서 직접 올린 컨텐츠가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렇죠. 그 열정을 예. 보여주신 거고 이렇게 컨텐츠는 정말 소중한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예.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읽고 쓰기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 이제 그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도 올라갔고 또 선생님들의 디지털 문해력도 올라간 거죠. 또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기하지 않으셨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자께서도 첫 번째 공약으로 두셨던 것이 디지털 대전환을 가졌다.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 대전환을 빠르게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살림도 걸쳐서. 사회 전반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오늘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원장님의 이렇게 따뜻한 말씀이 상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예. 자, 코로나 전국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관해서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역할이 매우 컸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이 학습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잘 모르세요. 아, 예. 그런데 뭐는 아냐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몰라도 예. 나이스라고 하는 건 압니다. 예. 나이스가 예. 이제 학생들 대학 갈 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생활기록부가 예.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원격으로 유명해진 것이 이 학습터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컨텐츠 5분짜리로 네. 그 학년별로 전부 다 시수를 구분해서 해놓은 이제 컨텐츠의 저장소가 이 학습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덕에 이 학습터가 떴죠. 유명해진 거. 예, 예. 그래서 이 학습터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 학습터가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많이 키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교를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집에서 숙제로 이 학습터에 어디 챕터를 내일은 보고 오세요 하면 그것이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분 정도 안에 기본 컨셉을 익히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연히 수업에 내가 5분 정도 개념을 봤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서 플립드 러닝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거꾸로 학습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5분짜리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면 그 다음날 선생님의 수업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정상화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그런 방법이라든가 변화를 많이 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는 기회로요? 대한민국의 예. 그 대처 능력이 빛이 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초중등 교육 서비스 중에서 추진 네. 중인 사업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과 현재 디지털 교과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19년에 예.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갔을 때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갖고 고민을 하셨어요.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량이나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반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10배 이상 이제 사용량이 폭증을 네. 그 했고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아, 일본은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일본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2025년부터 일본은 서책을 없애겠다. 아. 전면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 이걸 보면 예전에 혹시 우리 김성한 그 사회자분께서는 전과 안 사보셨어요? 정보 있죠, 있죠. 예전에 예, 예. 뭐 사회 과목이든 과목이든 예, 예. 전과를 전과가 우리가 다 참고를 있죠. 했죠. 예, 맞습니다. 공부하려면. 예.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단어를 누르면 그에 대한 참고 자료, 전과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과학 같은 것은 실제 그 체험이 가능하도록 요즘 이제 말하는 그 AR, VR이 예, 예, 예. 체험형 이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저기 그 이수신 장군의 뭐 한산대첩 예, 예. 이렇게 직접 그 체험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의 그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네. 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법적인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 네. 서책 교과서 똑같은 기준을 놓고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공룡이 이제 그 소리를 내고 울어요. 그러면 공룡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에 대한 그 학계에 저기 일치된 견해가 아직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공룡이 으악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교과과정 심의에서 공룡의 소리에 대해서 합의된 학문적인 그게 없으니까 없다고.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공룡이 입만 쩍 벌리지 소리를 못 내는 공룡.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 조금 풀어주었으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실감나는 그런 이제 교과서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을 하면 스스로 혼자서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숙제로 좀 남아 있겠네요. 네,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저 원장님, 우리 네. 이제 광주 교육에 관해서 고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대학 현장에서 20년간 교수로 계셨고 또 19대 국회에서 문화교육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3년 가까이 재임하시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느끼신 소임이라고 할까요? 소회라고 할까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너무 저도 질문이 아이를- 너무 광범위한가? 저도 아이를 키웠고 예.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제 말을 정말 물가까지 데리고는 가잖아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것은 예. 본인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떠냐? 더 많은 자료와 또 좋은 그 컨텐츠가 개방되고 공유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모든 컨텐츠나 자료는 학습할 건 널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실제 내가 학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자기 주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는 자기 주도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거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도성이 키워져야만 앞으로 미래사에서는 생존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대학 졸업해도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뭐 나이 한 40대 돼서도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이 나이가 돼서도 또 새로운 걸 또 지금 하고 학습해야 계시니까요. 되는 예. 거고 그런 걸 보면 그 배우고자 하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어디 일간지에 그런 말을 썼어요. 교육의 해체다. 기존 교육이 가르치고 감독하는 것이라면 학습을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스스로. 있도록 배움의 길로. 예.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로 가야지 감독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교육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과거의 어떤 교육 방법과 앞으로 미래의 교육 방법은 정말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우신 몸매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초밥을 또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이 초밥이 또 이렇게 고지방 이렇게 네. 이지만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뭐 네.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집도 상당히 유명한 초밥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네. 의원님의 그 원장님의 네. 그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맛있는 초밥을 좀 대접을 할까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사장님 그 초밥 혹시 준비되셨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초밥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그러시죠? 좋아하시네요. 예. 좋아하죠. 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초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초밥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그 생고기 같은 건 잘 못 먹어요. 예. 말하자면. 저도 네. 생고기 잘 안 좋아해요. 그런데 별로 안 먹습니다. 초밥도 생거잖아요. 근데 또 초밥은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근데 이제 생선이 음. 과연 어떤 생선을 어떻게 식감이 오느냐가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초밥을 어떻게 또 양념을 잘했느냐가 이 맛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 보면 우리 광주 시내도 그렇고 뭐 서울 전국에서 보면 초밥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예. 이게 승부를 내는 것은 그 초밥의 양념, 네. 간, 또 고기의 어떤 그 숙성 과정, 뭐 숙성, 뭐 이런 것들이 초밥 맛을 승부를 내는 것 같아요. 아주 전문가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이 집이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초밥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네. 소개를 좀 해볼까 예. 합니다. 해주세요. 예. 네. 원장님, 네. 와 정말로 이게 저 이거 맨날 며칠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셨는데 네, 네. 고기도 먹임스럽고 맛있어 보여요. 네. 사장님, 이 집만의 특별한 어떤 이게 스페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저희가 요즘에? 그 초밥과 그 사시미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이제 메뉴인데요.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또 술 한 잔씩 하실 때도 오. 이 메뉴로는 적당히 이제 요기도 되고 술 안주도 되는 그런. 충분할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네. 하나로 다 이겨도 되네. 네네. 예,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그 초밥은 밥 아래에서 승부를 낸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선 위에 그렇죠, 그렇죠. 숙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네.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좀 이 집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느 초밥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도 저희만의 그 레시피로 초물을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바로 쓰지 않고 항상 숙성을 이루어요. 숙성이 그렇죠. 되어야만이 밥하고 어우러졌을 때 초밥이 충분히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들은 어차피 어디나 있는 재료지만 그 초밥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간장과 초밥 초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요 간장이 특별한 거네. 네네. 예. 최근에 이제 어디 초밥집 가면은 또 뭐 우리 집만의 어떤 뭐 특별함이 있다 막 그러는데 네네.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이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살도 두툼하게 있고 네네. 상당히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네네. 이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적당한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네네. 저렴한 것 네네. 같아서. 네. 야. 이렇게 일식집 가서 보통 그렇죠. 이거 회 한 접시 뭐 하면 몇만 원 비싸잖아요. 정도.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네. 사장님 보니까 다양해요. 여기 네네. 소고기 같은 게 아주 네. 색깔이- 뭐예요? 생고기 아니에요? 네, 생고기 맞습니다. 생고기 맞아요? 네네네. 저는 이게 육회구나. 네네. 육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건 연어고. 네. 네네. 어떻게 구성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맞춥니까? 이렇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철에 나오는 일단 생선 한 몇 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네. 참다랑어라고 해서 참다랑어 뱃살 부위예요. 여기요? 뱃살이 제일 좋다고. 네네네. 그리고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연어살 네. 같은 경우. 근데 저희 광주는 아무래도 생고기를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밥집에는 없는 저 광주만의 좀
한우로 예. 저희가 이렇게 생고기도 좀 아, 준비해서 생고기로도 생고기 예. 같은 진짜 생고기네. 네네네. 또 이걸로 아유, 초밥을 뭔가 좀 만들어 됐어요. 놓으면 초밥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 아, 같은 경우 그래요? 다른 집에 없는 생고기 초밥도 아, 요거 이제 준비돼 지금 있어요. 고기 군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스테이크 초밥. 아이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고기 군 여성들 거예요. 이제 네, 그러네. 익힌 거를 그러니까 생거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익힌 거 위주로 이제 드시다 보니까 왜 두루두루 고객들 취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나오게 된 메뉴고요. 그렇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생고기 초밥 나중에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원장님 이게 이 보통 초밥을 먹으러 올 때 연인들과 둘이 오든가 네, 네. 아니면 이 가족들 네. 3대가 오고 4대가 오는 경우도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구성을 보면은 생고기부터 익힌 고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네네. 지금 준비가 레시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초밥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가 많이 나눠지지 않아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골고루 다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자, 아주 침이 막 넘어가요. 네, 사장님. 얼른 드셔야 맛있어요. 되겠어요. 맛있어요. 너무 자, 푸짐해가지고. 예, 원장님 그럼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네, 그럼 오늘 맛있게 말씀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드레싱이 제가 아까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래요?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이게요. 그러네요. 예. 제가 드레싱 먹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사과랑도 레몬도 들었고 뭐 그러네. 양파부터 사과부터. 이거 뭐 우리 나이에는 연어를 먹어야 된다니까 연어를 예. 꼭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골다공증 예방이나 뭐 이런 거 연어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가지고. 와, 근데 정말 맛있네요. 살점이 기가 막히네. 짜작쫀득해. 하여튼 최고요. 원장님은 대구에 지금 계셨잖아요. 이 대구에 가면은 그 광주 입맛하고 대구 그 음식맛하고 어떻습니까? 진짜 솔직하게요. 제가 대구를 처음 2019년에 가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무슨 걱정을 어떡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대구에서 먹고 사실까 그러더라고. 그걸 걱정해요. 아, 근데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는 먹으러 가는 데가 소고기밖에 없어요. 고기밖에. 막창. 그러니까 대구 막창인데 막창은 저는 못 먹겠어요 사실. 잘 못 너무 먹습니다. 즐겨요. 맞습니다. 나는 뭐 고무 먹는 것 같아서 못 먹겠고 먹어봤는데 그냥 근데 소고기 이런 음식을 보셨어야죠. 고기 구워 먹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단해요. 고기 축사는 좀 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거 로스. 저도 제일 이제 이제 요리가 필요 없는 거. 저도 이제 그 대구에 시합을 가면요. 네. 주위 지인들이 저를 이제 대접해준다 데려가는 것이 막창집.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는 못 먹겠대요, 솔직히. 저 지금도 막창을 잘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저도. 뭐 맛있네 이 집이요. 음식이 참 맛있는데. 고기가 그 네. 회가 좋아요. 그 먹어보니까요 생선이 숙성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숙성이 얼마나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생선 숙성을 잘 해야만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 입에 딱딱 그 들이맞아요 이렇게 감칠맛 나게 음식이. 저도 입에 살살 녹습니다, 예. 지금 생선이. 야, 원장님. 이게 저도 뭐 이제 여러 군데 초밥집을 다 다녀봤는데요. 첫째는 고기가 숙성이 참 잘 되셨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밥알이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네, 맛이 그리고 간이 잘 맞아서 음식 맛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하느냐가 그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주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모처럼 지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죠. 요즘 저 사실은 잘 못 먹었어요. 예, 오늘 좀 많이 드시고 힘을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랍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거기 대구에서 예. 혼자 살잖아요, 관사에서. 관사에서 혼자 그럼 사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음식 좀- 쓰레기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바꿨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지난 3년 동안은 집에 오면 계란 2개 아니면 저기 고구마 쪄서 고구마 찐 거 한두 개 그렇게 이제 저녁을 때웠어요. 왜냐면 음식 쓰레기가 그럼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밥을 해서 먹기 시작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소리 나오죠. 필수로 나와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지난번에 좀 왜 이렇게 말랐어? 진짜 마르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녁을 그렇게 좀 줄였어요. 그렇군요. 어. 저도 저녁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맛있는 그 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초밥을 저는 이제 안 지금 먹을 그냥 수가 없습니다. 몽땅 먹으려고 그래요. 드시고 좀 먹을 힘을 수 좀 있을 내셔야 때, 될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잘 예,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한두가 이제 싼 게 또 서울에 가서 이런 걸 먹으려면 이렇게 고기도 두껍지 않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가격이 엄청 이 가격은 이거 어림도 없죠. 서울에서 미리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원장님 여기 보니까 초밥집 치고는 정말 깔끔하게 네, 분위기 예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오늘 이게 이제 맛집 하나 발굴했네. 그러니까 공기도 맑고 막 이렇게 그 내부 공기가 너무 프레시해요. 네. 정말 그리고 실내장식이고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밥 먹으러 왔지만은 이 내부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해요 이렇게요. 네. 아주 그냥 그 식당을 고급스럽게. 예. 예. 네. 예,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음식 먹으러 와가지고. 와 사장님, 원장님 이걸 또 이거 노란색이 이게 뭐예요? 다르잖아요. 노란색이 엄청 색깔이 선명해요. 강황가루 같은 거 아니, 뭐. 강한 가루는 아니고 치자를 살짝 치자? 섞으면 치자. 그럼 이렇게 노래져요? 예쁘게 나와요. 아 이게 입으로도 이게 음식을 먹지만 눈으로도 먹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나 멋지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맛도 있으니까 또 맛있게. 예, 맛있고요, 사장님. 네네. 특히나 여기 보니까 이 실내장식이 너무 천장이 높고 그래서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아무래도 이거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건가요? 아무래도 초밥집 같은 경우는 음. 그 불이나 이 열을 가하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음식점에 맞다, 비해서 맞아, 그렇네요. 한정식에 예. 비해서 좀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물을 가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이 저 초밥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실내장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어쩐지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완전히 이거 손님들이 오면 대접받는 느낌을 받겠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한 끼를 드시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음. 기본으로 드시게 하려고 네. 인테리어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어때 원장님 기분이 좋으시죠 여기 들어오시니까요? 예, 저는 맛있게 오늘 먹고 우리 또 김성환 사회자님 만나서 모처럼 만에 예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이뻐요. 예, 네. 드세요. 그래요. 하나 먹어봐야 하나 되겠네요. 드셔보세요. 아주 예. 색깔이 제일 이쁜 걸로 이렇게 아, 이거 잡수세요. 하나 먹어야 예, 되겠어요. 그럴까요? 예. 저도 이제 원장님 그래 드시면 저도 이거 제가 먹으랍니다.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보세요. 생기를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쁜 색깔이 나올까? 감자 조각을. 예. 야. 그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대화도 술술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예, 예. 먹어야 대화가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약간 뭐 우환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를 오면 싹 풀려볼 것 같아요. 음식 얘기하다 보면. 사모님 많이 사드리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동안에는 지금 현장에서 뛰으셨던 또 네. 교육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나간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그런 그 의원 시절에 이렇게 발의했던 네. 그런 법이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과를 내고 예, 있어요. 내고 있죠. 예, 그래서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저는 우리 제가 이 지역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가 그렇죠. 제일 아쉬웠었거든요. 인재 유출이 제일 심각한 문제. 예, 그런데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네. 지방대 지역
균형인재 육성법이라는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네. 저기를 법을 냈어요. 법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네. 실제로 지금 요즘에 많이 덕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 16개 공공기관에 네. 있는 우리 인재들이 약 35% 정도가 우리 지역 인재를 좀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의원님께서 그 당시 의원님이셨으니까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의원을 이제 정치를 출마하면서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야. 나는 지방대학을 살리고 내가 지방대학 교수였기 네, 때문에 예. 우리 대학 현실을 너무나 안다. 그래서 지방대학도 살리고 싶고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걸 사실은 저는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리를 놓겠다, 뭐 어디에 뭘 짓겠다 이런 공약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중했던 것이 그 인재를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광주가 그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어떻게든지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제가 전력 투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법은 지금에 와서 이제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의 그 신입 직원을 뽑으면 네. 이제 35% 이상 그 지역 그러니까요. 인재를 먼저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의전원이나 또 뭐 법전원 갈 때도 사실은 그 지역 인재에게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강제화됨으로써 우리 출신들이 조금이라도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네.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리고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예,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법안이 네.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공기업이 오긴 오지만 네. 많이들 안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느껴보니까 공기업 사람들이 와도 다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자기들 원래 이제 주거 환경이 있는 곳으로 다들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사람 인구가 남아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법안이 지금 네.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곳에 그래서, 정착을. 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더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정착이 돼서 우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아주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명문화해서 정부에서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공기관에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저희 네. 같으면 저희도 대구 경북 출신을 일정비를 뽑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 대학도 살리고 지역 인재를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엄청난 제가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렇겠죠. 수도권에서는 예. 이게 지금 니네가 불공정을 자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 수도권 역차별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컸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부분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인서울 대학들의 또 어떻게 보면 오만과 또 이제 횡포도 있지요. 사실 우수하다 해서 그렇죠. 독식하려고 하는. 그 이제 그거하고 굉장히 맞서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무리수라고 사실 저한테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잘 적응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도 이제 진행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저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믿습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싸나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야당이었고 예. 저희가 무언가를 하나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투쟁이 필요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 밀릴 수 없는 싸움을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했고, 또 그때 저희가 처음 선거에 졌을 때 사실은 국회 입구에서 예. 참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배를 하면서 사실 투지를 다졌고, 그래서 이제 박혜자 저 너무 싸나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그렇게 안 사납습니다. 근데 지금 저 보면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네.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수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를 보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 참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치러지는 그 광주시 교육감 네. 선거에 그 시중에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 이름이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왜 저도 그러냐면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차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내가 무슨 뭐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위 분들이 이분은 정말 그 우리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시중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저기 그 사실은 아직 어떤 결심을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 전화를 제가 그 주위에서 받기는 합니다. 많이 받으시죠? 예, 예. 받기는 하지만 예. 아직은 그런 그 저기 결심을 할 때는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배웠던 현장 경험 20년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을 수립했던 경험.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들을 지원하는 집행 경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유용하게 활용을 할까? 지역에서 이제 제가 결국 그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교육이 급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도 내년이면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내년 7월부터. 네.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또 앞당겨서 좀 시행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개정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24년부터 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8년 되면 수능 미래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광주가 원만하게 잘 랜딩을 시킬 거냐 하는 고민은 분명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교육에 결국 인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 놓고 보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10년 후를 보면 세상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때의 직업은 지금의 65%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직업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사회 의제를 던지는 일을 계속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과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CMB 광주 방송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뭐 그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CMB 그리고 김상함 저희 사회적 업계 자주 불러주십시오. 사실 예, 이제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이제 광주 사람들이 왜 우리가 소득도 낮고 또 실제 인구수도 적은데 그래도 광주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에서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있죠. 그런 예.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영향력을 광주가 가질까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인재 덕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가 배출해온 인재들이 결국은 그 영향력을 확장해 왔던 것이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인재를 키워서 광주의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단체 장들께서도 교육에 특히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전적인 그 관심 그리고 성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